안녕하세요. 구독키티입니다. 오늘은 미 군의관 사칭 로맨스 스캠에 도용된 인물 사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재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영상이 이미 제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만든 게 벌써 4년 전이고, 그때는 제가 유튜브도 초기 시절이라 편집하는 것도 음성 더빙하는 것도 영 어설픈 수준이어서요. 지금도 제 영상에 들어가면 제가 듣기에도 좀 오글오글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업로드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쉬는 날에 비도 오고 그래서 계획했던 것을 실천하기에 딱 맞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링크 2개가 있잖아요. 저 링크가 제 네이버 블로그 관련 포스팅 링크입니다. 블로그에 네이버 포스팅을 한 건 벌써 5년 전 2018년도였고요. 사실 그때도 저는 저런 사기 사건이 알려져서 전 국민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저런 사기 사건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런 사기꾼들이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오늘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설사 페이스북이 없어져도 다른 비슷한 SNS 계정이 있다면야 또 다른 방식으로 사기꾼들은 끊임없이 접근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해 보면 어느 포스팅에는 댓글이 2,000개가 넘게 달려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본인들도 피해를 보았다, 저런 사기꾼을 만났다 이런 글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저런 사기꾼들의 계정을 찾아서 제 블로그 댓글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 텐데요. 사기를 당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정말 그런 사기꾼들을 찾아 다니는 것도 싫어지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사기 계정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의 자신을 저한테 퍼다 나르시는 이유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것보다는 사실 감정적인 피해를 보신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 뛰어난 민족이다 보니까 모성애를 자극하거나 부성애를 자극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감정을 톡톡 건드려주면 어쩔 수 없이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기 좋은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건 없고요. 저는 2018년도에 잠깐 페이스북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저 자신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사실 저는 페이스북을 안 했었는데, 어릴 때 친구들을 좀 찾고 싶어서 그때 페이스북을 가입을 했고요. 가입을 했더니 오라는 친구들은 하나도 안 오고 이상한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비록 외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 사람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할 리가, 제가 알지 못하는 외국 사람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친구를 찾기 위해서 올린 프로필이다 보니까 제 얼굴 사진과 제 본명과 제 생일과 제가 태어난 곳, 제 학교, 이런 게 다 제대로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나에 대한 신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상대가 제가 여자라는 걸 아니까 남자로
다가왔겠죠. 저한테 다가온 사기꾼은 3일 정도 제가 채팅을 했습니다. 3일 정도 채팅을 하니까 이상해요. 군의관이라고 했잖아요. 미군이래요. 미 군의관이면 그냥 미국 사람이야 이래도 시간관념 같은 게 되게 철저할 텐데 특히나 군인이 3일이니까 첫째 날 지금 내가 몇 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틀랜타니까 몇 시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둘째 날 또 몇 시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사는 나라에 본인이 사는 시차가 있으니까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내가 어제 몇 시라고 얘기를 했으면 시차로 몇 시간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계산해서 오늘 몇 시가 됐겠구나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무슨 군인이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지? 제가 제일 처음 가진 의문이 그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보니까 자,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더 편하죠. 한국말로 채팅이 왔습니다. 읽어보니 어때요? 이건 완전히 번역기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번역기를 쓰고 있냐고. 당연히 번역기를 쓴다고 했었으면 제가 또 믿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그러는데 번역기를 안 쓴답니다. 외국 사람이고 한국인인 저와 채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말을 잘 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금 한국말을 잘 못해서 번역기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러는데 번역기를 안 쓰고 있대요. 그냥 타이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나오는 내용이 번역 보온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글 번역기 돌려보면 정말 이상하게 번역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한글을 모른다고 해서 제가 비난을 하지 않을 텐데 당연하죠. 외국 사람이 한글을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데 안 쓴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건데. 아마도 본인이 거짓말을 했던 스토리 중에서 한국 여인, 부인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그러니까 한국인인 부인을 만나면 한국말을 떠들든가 한국어를 알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거짓말을 해서 더 저의 의심을 산 거죠. 말이 너무 이상합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보기나 했나요? 이틀밖에 안 됐죠. 그것도 채팅으로. 그리고 제가 뭐 채팅을 하면서 제가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니까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짜투리 시간에 채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채팅을 나눴겠어요? 그 채팅 나눈 시간을 다 치면 1시간이나 될까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사람이 찾는 운명의 사람이겠습니까? 저를 뭐를 보고 인연이라고 하는지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자, 드디어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물론 네이버 블로그든 다른 블로그든 시리아에 도용 사진이 올라온 건 아마 제가 제일 최초일 거예요. 왜냐하면 도용된 사진이라고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서 다 찾아서 하나씩 올려서 만들어서 포스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포스팅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할 때는 내용만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식인에서 검색을 했는데 시리아에 살고 계시다는 어떤 군무관인가 이런 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지금은 뭐 시리아에도 미군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그때는 사실 시리아에 비밀 작전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군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시리아에 미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시리아의 전쟁에 미군이 있고 미군의관이 있고 작전을 하고
특수 작전을 하다가 무슨 금괴를 발견해서 그 금괴를 개인 자기들끼리 다 나눠서, 그러니까 미군이 작전을 하다가 뭐 금괴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미군 당국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들이 발견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지기로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하신 분이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시리아 사기꾼 조심하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입니다. 저는 이름도 지금 성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아, 사기꾼이구나.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존재하네.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채팅을 한 지 3일밖에 안 됐고 저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 없었지만 누군가가 인터넷상에서 여잔지 남잔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르는 제3의 인물이랑 감정을 교류했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나왔습니다. 탈퇴를 했습니다. 제가 탈퇴를 하고 탈퇴한다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계정은 뭐 닫혔겠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 찾았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구글도 검색을 하고 여기도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물 사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런 식으로 미군이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진실인가요? 사기꾼이 아닌가요? 뭐 미군이 지금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나요? 예멘에 주둔하고 있나요? 미군이 마음대로 은퇴죠. 은퇴를 할 수 있나요? 은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한 장 한 장 포스팅에 한 장 한 장 사진들을 제가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제 블로그에 처음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데다가 어디다 올릴 만한 데가 없었던지 제 블로그에 댓글에다가 이제 각자 자신들이 페이스북 계정에 온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진들을 저한테 가져다 준 겁니다. 제 블로그에. 몇 년 전에는 빅마마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주로 그런 사진을 많이 가져다 주셨고요. 그분도 너무너무 억울해서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분, 이분이 유명한 브라질의 의사라고 합니다. 저분을 핀토 선생님, 핀토 선생님 사진을 저분 계정에까지 가셔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인터넷 속에서 흘러다니는 저런 각자 개인들 사진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피해자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진이 도용되었어요. 자신의 사진을 내걸고 나는 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제3의 인물은 진짜 사기꾼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에 휘말리게 되면 잡을 수가 없고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전부터 이들이 말하는 주로 사용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 수법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와 채팅을 하는 사람은 채팅을 하는 그 업무로, 그 임무로 끝입니다. 다만 내가 어떤 특수 작전을 하다가 돈뭉치를 발견했다. 우리가 작전에 투입된 사람이 5명이었는데 뭐 시리아의 높은 고위 직책이 이렇게 고위 직책을 가진 사람이 숨겨 놓았던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를 열었더니 무지 많은 돈이 있었다. 한 사람이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한 사람 앞에 200만 불씩 가지게 되었다. 근데 나는 여기는 전쟁 지역이니까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이 돈을 특수군사 우편, 그러니까 운송회사죠. 운송회사를 이용해서 너한테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겠습니까? 아,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보낸다고 합니다. 몇백만 불을. 그러면 믿음이 더 가죠. 절대 나와 채팅을 나누는 사람은
이분이 지금 핀토 선생님입니다. 채팅을 나눈 당사자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빠지고 이제 국제 특별 택배 회사 같은 데서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만들기 쉽잖아요. 기생충 영화에 보면 일리노이주 주립대학 졸업장도 지금 위조를 하는 판국인데 무엇이 어렵겠어요. 택배 회사에서 택배 회사인 것처럼 하고 연락이 오는데 자, 나의 누구누구가 너한테 돈을 200만 불을 보내기로 했다. 사진도 보여줍니다. 돈 사진. 이 돈을 보내기로 했는데 관세가 있습니다. 이제 세금은 네가 내라. 지금 우리 택배에서 택배 운송료죠. 처음에 택배가 갈 때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작게 부릅니다.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생각하죠. 나 100만 원 정도면 100만 원을 주고 몇백만 불을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나와 채팅을 주고받았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200만 불짜리 돈 봉투가 돈 다발이 돈 가방이 너한테 오면 거기서 네가 한 2억 가져. 꺼내서 가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제 처음에 보내주죠. 보내주면 올 거라고 생각하죠. 안 옵니다. 이제 홍콩이라고 연락이 와요. 나의 그 돈보따리가 홍콩에 이제 홍콩 공항에 잡혀 있습니다. 이 홍콩을 벗어나려고 하면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커집니다. 1,000만 원 돈 정도를 보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100만 원 보냈잖아요. 이번엔 1,000만 원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홍콩 공항에 도착해 있는 나의 돈 보따리가 생각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럼 난 1,000만 원이 없어요. 운송비가 지금 내가 운송비 그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홍콩 공항에 이 홍콩에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나의 돈이.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보내야죠. 은행에 돈이 1,000만 원이 있다면 내 돈을 찾아서라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오느냐? 아닙니다.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공항에 있다고 하네요. 일본 공항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제 한국 지도가 떠오릅니다. 홍콩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한국이 있는 한국 지도가 보이면서 그 앞쪽에 있는 일본으로 가 있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한국 공항까지 오는데 관세가 또 붙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 보내면 없어집니다. 그럼 앞전에 보냈던 1,000만 원도 있고 이것도 못 찾는 거죠. 나와 채팅을 주고받았던 그 사람은 다 와갔다고 합니다. 일본만 통과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2천만 원을 관세로 보내라고 합니다. 일본 공항으로. 그러면 일본 공항으로 2천만 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죠. 사기꾼 선하기로 갑니다. 일본 공항까지 왔으면 지금 이제 한국 공항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연락이 끊어집니다. 나와 채팅을 주고받은 사람한테 연락을 보냅니다. 답장이 안 옵니다. 내가 돈을 보냈던 운송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아무리 뭐라고 쳐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 운송회사가 어딘지 인터넷에 찾아봐도 운송회사는 뜨죠. 왜냐면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진짜 있는 회사라고 뜹니다. 어쩌면 처음에 사기를 당하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운송회사를 검색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운송회사에 내가 이러이러한 송장을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돈이 홍콩에 왔었고 일본에 왔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돈보따리 어디로 가 있냐고 이 내용을 어떻게 물어볼 겁니까? 영어도 안 되죠. 주변에 영어 되는 사람이 영어로 이메일을 만들어서 보냈다고 친들 그 회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회사는 그런 식으로 물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영어로 답변이 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이만큼 사기를 당했어요 라는 거를 말을 하겠습니까? 사이버 수사대요? 사이버 수사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뭐가 있어야지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사기를 쳤다 이러면 상대 IP라도 알아야지, 알아내서 어느 동네에 있는 어느 컴퓨터로 어느 PC방에서 이 사기를 쳤다, 이거를 주고받았다는 게 라도 있지. 페이스북에서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끊어버리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지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거든요. 참 뻔하죠. 뭐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고. 반대인가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어쨌든 이 사기도 똑같습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딱 빤한 사기인데 어떻게 저기에 넘어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도 그 전에도 1년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사기를 당한 사람은 많습니다. 같은 내용을요. 뻔한 이 내용을요. 제 블로그에 댓글에 이렇게 보면 비밀 댓글이 있습니다. 비밀 댓글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언니가, 친구가 이미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사기를 당하셨다는 분들의 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기꾼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청원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기면 모르겠는데 이 사기꾼들 페이스북에서 외국 사람이 이렇게 사칭해서 오는 분 사기든 못 찾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기꾼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사기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친구들한테 말을 합니다. 난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 라고요. 그게 제가 똑똑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가진 게 좀 있었다면 저도 틀림없이 사기를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믿는 마음을 간교하게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요즘 흔한 사기의 수법인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사람이 사람을 믿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과 함께 사람을 믿은 것에 대한 감정적인 피해까지 겹치게 되니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서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영상들 보시고 비슷한 케이스로 친구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인물이 아니더라도 같은 형식의 요청은 여러분이 스스로 건절하시는 것이 사기를 일단 방지하는 길이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인물 사진이 아니고요. 미국에 실제하는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송금 회사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 송금 회사를 마치 자기네들의 국제 택배 회사인 것처럼 조작을 해서 여기로 돈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영어가 나오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게 나오고 해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오인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여기로 돈을 보내게 되면요, 상대는 돈을 찾고 우리는 사기꾼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송금 회사일 뿐입니다. 돈을 보내고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용해 본 송금 회사고요. 국제 특별 택배 회사, 뭐 운송회사 이런 거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이니까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